혼돈의 해독제, 혼돈의 해독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살아가는 데서 많은 우리들이 생각할 거에 대해서 아마 혼돈의 해독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들은 그래도 읽을 때 그래도 좀 술술 넘어가는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저희가 지금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주 만에 이 책을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됐는데 좀 주스가 모자라더라고요. 또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또 생각해보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이제 읽게 되시면은 금방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유튜브 스타이기도 하시고 또 코라라고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어떤 사이트냐면 어떤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올리면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분이 쓰신 그 답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몇 개 골라가지고 처음에 40개인가? 골랐다가 쭉 추려가지고 12개만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떤 법칙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 본인의 어떤 어떤 경험이나 뭐 책 같은 거 엄청 책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거를 갖다가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쭉쭉쭉쭉 읽어도 가는데 덮고 나면 요약은 또 안 되고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머리말에 보면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쓴 그 가장 큰 그 뜻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등이란 끔찍한 딜레마에서 세상이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해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내가 찾은 답은 개인의 향상과 발전, 그리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존재의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영웅의 길을 택하려는 의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또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런 이제 머리말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려 확신한다. 이제 이 말에서 내가 이제 느낀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책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쭉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관계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것은 치열하다. 어찌 보면 치열한 인생이고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해요. 이럴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조금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단호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에피소드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그렇지. 이제 읽을 때 내용은 좀 처음에 이렇게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게 법칙이 12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법칙 1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도 어깨를 좀 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인생의 12가지 법칙을 지금 골랐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 12가지 제목을 가만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12가지와 앞에 혼돈의 해독제 요 제목하고 또 여기 보면 조던 피터슨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저자에 대해서 그 요거하고 머릿말 그것만 어느 정도 읽어도 어떤 책이겠구나라고 조금 방향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칙 1로 넘어가서 이제 읽은 내용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바닷가재 얘기가 나오잖아. 되게 좀 신선한 충격?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알게 됐지. 바닷가재가 되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거라고.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
3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서열 구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관찰하신 분의 의견은 뭐냐면은 사회화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바닷가재 한 거가 굉장히 딱 들어오더라고.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예를 든 것도 약간 뭐라 해야지? 충격적이라는 얘기인가? 바닷가재를 굉장히 관찰함으로써 그걸 또 연결시킨 게 되게 확 와닿았어요, 처음에. 그치. 이제 수컷 바닷가재가 있는데, 이제 자기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바닷가재한테서 나오는 그런 신경계 물질을 보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설명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삶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좀 그 이제 책에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런 어떤 의미인 거냐면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이렇게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게. 그리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 잠깐 이렇게 맹자의 막 호연지기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삶을 대할 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법칙 이제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요약하기는 굉장히 힘든 내용이고 각자가 읽으면서 여기는 에피소드라든지 여기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나 봐요, 진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서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칙 2가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제 이 의미는 나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예를 든 게 어떤 거였냐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다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하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남한테 그냥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챙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내가 바로 있었다 이거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석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해석이랑은 조금 의미가 틀린 그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칙 그 3으로 넘어가면은 뭐냐면은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치.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우리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뭐 다 잘된 거는 자기 탓이고 못된 건 친구 탓. 뭐 이렇게 됐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는 맞는 얘기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친구와 뭐 도와줘야 되는 친구와 이제 나의 주위는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옆에서 계속 있는 게 나를 더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이 내 옆에 계속 두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 나도 그냥 그거를 좀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이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일 때 이제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가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선택을 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성하기 이제 각오를 다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최고의 모습만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제 근데 이렇게. 여기서 그거 나오잖아. 뭐 담배 끊었는데 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펴. 내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누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내일부터 해. 내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격려해서 좀 잘 되게 서로 잘 되게 그렇지.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했죠. 그 이제 법칙 그 사로 넘어가면 뭐였냐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고 옆집 누구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항상 그 삶이랑 굉장히 치열하다.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나를 항상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뭔가를 계획하고 했을 때 오늘 아침에 나와 오늘 저녁에 나를 비교해 볼 때 이만큼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됐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계속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내가 돼야겠죠. 근데 이 제목만 봐도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법칙이 이제 5로 넘어가면은 법칙 5는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것도 참 우리가 참 실천하기 힘든데 여기서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벌에 대해서 그렇지 많은 이제 교육학자랑 분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애한테 체벌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러는 게 더 좋은 건지 칭찬하고 그러니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애들한테 어떤 이제 교육을 할 때 내가 얘를 처벌한다는 게 처벌 있고 어떤 매를 때린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벌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격리시키는 것도 한 처벌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해야 된다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니 이제 요 대목을 읽는 순간에 저도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말일까? 칭찬이 더 좋은 걸까? 처벌이 더 좋은 걸까? 했는데, 이제 이 책을 읽는 이 순간에는 살짝,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애들한테, 우리가 칭찬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엄하게 뭔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엄격하게 말을 하고 그거를 그 원칙을 계속 지켜주고 그런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처벌이라는 게 그 애 자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만약에 잠을 안 자고 막 땡강 부리고 이런 애들한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혼자 잘 할 수 있게 그게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런 어떤 처벌, 막 때리고 강압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얘가 생각할 수 있게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말해줘서 교정할 수 있게 뭐 이런 걸로 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걸 안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사회화 시키는 우리가 이제 애들은 잘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이분이 우리가 또 성선설과 성악설을 봤을 때 약간 성악설에 좀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부터 이렇게 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가도 되게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쩌면 부모로서 책임을 갖다가 책임을 안 지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더 어른이 그런 애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은 사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더
혼나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걸 교육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책은 보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인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책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막 방대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끝까지 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6번째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뭐 이렇게 뭐든지 불평불만하고 뭐는 이것 때문에 주변에도 많고 나 자신도 그랬는데 일단 나부터 바로 서야 된다. 이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잘못됐어. 그거는 잘못됐는데 그게 나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잘못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 모든 거를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본인은 더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선은 나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법칙 6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법칙 7에는 이것도 그치. 진짜 제목만 봐도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데 정말 법칙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편한 걸 추구하잖아. 아, 편하고 싶지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꼭 의민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가 더 정말 많은 것 같아. 아침에 그냥 일어났을 때 그냥 늘어지게 그냥 편하게 있고 싶지. 뭔가를 생각해서 뭐 나은 삶을 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근데 항상 그러니까 항상 순간순간 눈 떠서 오늘만 봐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의미 있는 거는 한 번씩 그냥 문득문득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여러 가지를 보면 종교적인 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깔고 있어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보면은 도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고통 있는 그 삶을 갖다가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서 그러니까 공부한 그 방대한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볍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와. 이 그치? 책을 읽으면서 난 자꾸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얼굴을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야. 너무 공부 많이 했을 것 같고 정말 철학적이게 생기셔가지고. 근데 지금 굉장히 인기 많으신 교수님이래요. 네. 그 대학생들의 그 인생에 영향을 준 가장 영향을 준 인물로도 뽑히고 굉장히 핫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쓴 책이 아니라 이렇게 명상록이라고 나는 이제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깊은 생각과 그 어떤 성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가 읽었을 때 읽는 그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법칙 8에서도 뭐냐면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렵게 좀 뭔가 삶이 어렵다 그러면 이분이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지금서부터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만을 한번 말해보고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라고.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한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어떤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탁 그냥 치고 들어가서 말하는 게 의외로 그것이 전달되기 쉽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쉽대. 그렇지. 우리도 이제 또 보면 하얀 거짓말이라 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상대방을 위해서 해준 거짓말이 어찌 보면은 또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작은 거짓말이 더 크게 벌어지면은 그거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는 그 진실을 말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고 적어도 진실을 말하는. 나는 법식구가 또 되게 좋더라고. 뭐냐면은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치.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그치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일반적으로 경청하면 좋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셨는데 또 특히 이분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고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주는 말보다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음으로써 오히려 많이 해결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경청이라는 게 이제 방법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해. 그러면은 좋은 경청 방법은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끝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전 사람이 말한 걸 갖다가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방법으로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도 방법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경청을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또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나한테 있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법칙이 10일도 있고 12도 있고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10일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제 이런 이제 법칙도 있거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거잖아. 이제 내가 막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스케이트보드 탈 때 위험한 곳에서 타는 거 보고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 아슬아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안 놀았대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삶에는 어차피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걸 그냥 좀 내버려 두고 볼 줄 알았을 때 거기서 더 많은 그 피해갈 줄도 아는 거죠 이제. 그렇지.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래, 하여튼 너무 이제 책이 굉장히 내용이 깊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너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제일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남아? 나는 여기서 에피소드가 많아서 이분이 뭐 친구, 뭐 사촌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제일 먼저 이 책이 쓰여진 맨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이 쓰여진 게는 긴 역사와 짧은 역사가 있다. 그 쿼라라는 그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쿼라라는 거에서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기를 정리한 거니까 서로 많은 대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수많은 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딱 골라낸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하여튼 너무 좀 이게 좀 약간 어렵다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도 좀 사실은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좀 권하고 싶은 책이어서 좀 권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내용은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책. 그래서 제목이 이게 이제 그래서 인생을 한번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이거는 삶은 살아내는 거래잖아요.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12가지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